다시 메타버스로 돌아와서 현재 메타버스 인증이란 건 아무 데도 없는데 보통 메타버스 동영상 보면 이렇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뭔가 물건을 집는 이걸 햅틱이라고 하는데 햅틱 글러브라고 합니다. 이 안으로 이렇게 집는 거는 있는데 항상 보면 오큘러스2 글러브나 게임 컨트롤러 모두 손등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 손등 장갑 위에 지문 센서를 설치하면 결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쓰고 내가 장갑을 낀 상태에서 지문 센서를 누르면 아바타가 어떤 결제 기능을 갖거나 시큐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걸 사진을 링크드인에 올렸더니 적어도 전 세계 3군데 이상의 햅틱 글러브 만드는 업체들이 저한테 네 글러브를 달라. 자, 이러면 어떨까요? 아까 햅틱 글러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햅틱 글러브에 지문과 우리가 읽는 사설인증서 또는 PKI라는 게 설치가 돼서 생체 인증이 된다면 아까 얘기하는 지문카드와 같은 맥락이지만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특히 아담의 탄생이란 건데 아바타끼리 물론 현실에는 물리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글러브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바타끼리 손을 이렇게 딱 닿으면 내가 결제, 접속, 이체 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인터넷에 올렸더니 이렇게 많은 회사가 이걸 포가고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우리가 손가락 한 개를 댈 수도 있고 ET처럼 2개를 댈 수도 있고 주먹을 댈 수도 있고 그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변화된 모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기 동훈님 좌측이 뭔가요? 어벤져스 무비에서 근데 저 장갑에 있는 보석을 빼고 저기에 지문 센서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하나를 누르면 접속, 2개를 누르면 결제, 3번째 누르면 이체 뭐 등등 하는데 왜 복수로 넣냐면 2개를 동시에 누르면 우리가 그 키보드의 펑션 키 F1에서 F10처럼 컨트롤 C, 컨트롤 F 지금 현재의 오큘러스2나 게임 컨트롤러 글러브를 가지고는 아바타가 기능적인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본 거고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천사의 링입니다. 하나는 일반 유저 2개가 있으면 메타버스 내에 지금 삼성전자 빌딩이 뉴욕에 세워졌는데 그 삼성전자 빌딩을 출입카드처럼 할 수 있는 거고 3개를 하면 미팅 호스트, 4개를 하면 메타버스 미팅 중에 우리가 1급 비밀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영업권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하고 비밀 등급이 같을까요? 라는 구성입니다. 제일 오른쪽은 우리가 동호님 그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보셨어요? 네, 손목에 이거 차주죠. 밴드해주죠? 네.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를 한 군데만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는 다 유료로 바뀔 거예요. 콘서트도 유료, 미팅도 유료 미팅룸, 뭐 콘텐츠 및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입장료를 어떻게 내야 될까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아바타 그 물리적인 햅틱 글러브 장갑처럼 손목에다가 우리가 NFC 또는 뭐 통신이 되는 저는 글러브를 차고 있다가 지문을 누르고 나임을 입증하고 저 밴드를 누르면 가령 로블록스 입장, 이프렌드 입장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아니면 메타버스 롯데월드 입장, 메타버스 에버랜드 입장, 메타버스 디즈니랜드 입장 또 한 군데만 갈 수 있나요? 메타버스 또 메타버스 연동을 하려면 밴드 하나는 로블록스 거, 밴드 하나는 이프렌드, 밴드 하나는 뭐 메타버스 에버랜드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누를 때마다 다른 메타버스의 동일한 모습으로 좀 이동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그 오큘러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다 이렇게 지문 카드를 끼고 지문을 누른 다음에 주님을 입증하고 지문 카드와 오큘러스2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NFC 통신을 하고 또는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 내가 헬멧을 쓰면 내가 시큐어 로그인한 거죠. 지금이 현재 오큘러스2는 아무런 로그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물론 그 호라이즌에서 기업체 입장망에는 조금 변경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서 바이오메트릭이나 시큐어 로그인에 대한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1000억 장이나 배포한다는
이 지문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될까요? 아까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를 찾고 있는데, 자령 저 햅틱 글러브는 비싸서 우리가 개발을 못해요. 근데 위에다가 저 반장갑, 저 지문 센서를 넣은 장갑을 혹시 만들어서, 또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허들, 우리가 USB 이렇게 꽂는 허들 비슷한 걸 저렇게 해서 일반 장갑에다가 지문카드 꽂고 이렇게 누르면 CPU 로그인이 동시에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 입장하는 것부터 시작해 접속하는 것부터 아바타 생성, 이 모든 거에 시큐리티가 없어서 또는 결제에 없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본 거죠. 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실내 음식 서빙 로봇이 이렇게 앞이 다 비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실외 배달 로봇으로 나가면 이 로봇이 관리자 모드에서 출동을 시킬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배민 보고 배민 뭐 갖다 줘? 그럼 라이더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배민 뭐 갖다 줘 하면 이 로봇이 출동을 할 거예요. 관리자 모드를 딱 입력을 하면 1번은 짜장면집 가고 2번은 맥도날드, 3번은 피자, 4번은 베스킨 라빈스 가야 되는데, 중국집 주인이 동일한 카드를 뜨고 딱 열면 미리 지정한 짜장면 칸만 열리고, 피자집 가면 피자 칸만 열리고, 주인이 물건을 놓고 나서 닫으면 이동 중에는 절대 오픈이 안 되고 24시간 관제를 받아야 되면서, 이게 삥 돌아서 아파트 현관에 오면 비밀, 사전에 연락된 비밀, 그러니까 주문자의 키값과 배민의 키값, 로봇의 키값, 그리고 중국집 주인, 피자집, 맥도날드, 그리고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의 키값,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IoT 도어록 열듯이 IoT 도어록이 이 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문을 자동으로 열어줘야 실외 배달 로봇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리자 모드가 맨 처음에 출발을 시킬 때 너 이제 이런 명령을 가지고 있으니 중국집, 피자집, 맥도날드를 가라라고 명령하는 관리자 모드도 역시 이 지문카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증 사업을 뒷부분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지만, 마곡에 있는 테스트베드에서 여러 로봇 업체랑 이런 부분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사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큐어 미팅룸, 여태까지는 우리가 줌 미팅을 하면, 또는 홀로그램 미팅을 하면 일단 사람을 믿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는 일반 비밀, 그리고 2개는 대외비, 3개는 2급 비밀, 4개는 탑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또는 영어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서울역에 가서 미팅룸을 대여하듯이, 또는 우리가 줌 미팅으로 사람들과 미팅하듯이 이 시큐어 미팅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온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것 같아요. 특히 침해 사고 대응팀, 해킹 대응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서 림이 옐로우로 변하면, 우리가 해킹 쪽에서 얘기하는 허니팟이나 아니면 피싱 볼로에서 여기랑 똑같은 환경으로 다른 데 뛰어나가지고 하는 행동을 잘 관찰했다가 포렌식 기록 남기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줌 미팅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도 앞으로는 사람, 아바타, 디지털 휴먼, 홀로그램 여러 가지로 참여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역시 시큐리티 레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동작 감시도 필요하고, 물론 해킹 대응팀의 서트에서 이 부분을 일일이 내용을 본다는 게 아니라 특이한 액티비티를, abnormal 액티비티를 했을 때만 분리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문카드를 왜 보여줬냐면, 전 세계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디지털 화폐 또는 비트코인 같은 성격을 과연 현실 세계에서는 어디다 담아가지고 다니고, 또 신분증,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메타버스까지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미 운전면허증, 학생증, 신용카드 이게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선진국의 10% 또는 개발도상국 50%는 아직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투지폰이나 폴더폰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은 계속 학생증 따로, 신용카드 따로, 또 운전면허증 따로 들고 다녀야 되나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커런시, 즉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됐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3일 동안 KT나 LG CNS나 이런 통신사업자가 죽어버리면 디지털 화폐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쓰게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프라인에 쓸 수 있게 준비를 한 버전이고, 이런 부분들이 왜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장, 앞으로 얘기하는 화폐, 동전은 없어질 거고 디지털 화폐가 있다면 내가 디지털 달러나 디지털 유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밸런스 디스플레이가 필요해요. 또 그리고 이 화면 중에 하나는 학생증일 수도 있고 운전면허증일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일반적으로 지문이 5개까지 등록이 되는데 역시 지문카드에도 현재 5개까지 해서 하나는 정상, 하나는 인터넷이 죽었을 때, 또 하나는 누가 총이나 칼로 위협해서 지문대 스캔을 할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재밌는 부분을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호님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이세요? 아이폰이세요?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예, 인성님은? 저는 안드로이드 쓰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한 번만 열어보시겠어요? 예, 지금 열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면 설정을 열어주세요. 예, 열었습니다. 예, 설정에 생체 인식 및 보안을 가보세요. 예, 생체 인식 및 보안. 예,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에 지문이 5개까지 되고 있고, 얼굴은 하는데 보통은 지문 2개까지 쓰고 있어요. 일반 사용자들은.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마트폰도 역시 지문을 5개의 다른 용도, 하나는 정상, 하나는 인터넷이 죽었을 때, 하나는 경찰 신고 이렇게 구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더 시큐리티라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 기타 시큐리티 또는 어더 시큐리티를 눌러보세요. 예, 거기 들어갔습니다. 예. 예, 어더 시큐리티, 기타 시큐리티를 눌렀으면 거기 갑자기 인증서 메뉴가 6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네요. 예, 거기서 두 번째 인증서 확인 가로 열고 영어로 대문자 CA라고 된 메뉴를 눌러보세요. 네, 있네요. 인증서가 깔려있죠? 좀 많이 있네요. 거기에 몇백 개의 최상위 기간 인증서가 2016년서부터 설치되어 있는데, 예. 애플, 아마존, 구글은 모두 그 위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온 거고, 예.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위로 가서 사용자 인증서라는 걸 눌러보세요. 네, 사용자 인증서.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4개가 아까 있다 하셨는데, 그 네. 4개는 본인이 설치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했는데 왜 인증서가 생성돼서 거기 들어가 있죠? 저는 다 VPN 및 앱용으로 설치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다냐면 주민등록증 인증서, 운전면허증 인증서, 카키, 홈키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네. 물론 이거는 그 벤더의 삼성이라는 벤더의 정책에 따라 비지블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애플은 동일하게 돼 있는데 애플은 뒤에 하려고 하냐면 애플은 거기 있는 400개나 되는 최상위 기간 인증서는 동일하게 보여주고 사용자 인증서 메뉴는 감췄어요. 그건 OS 정책입니다. 자, 동우님 그 아이폰 열어보세요. 아이폰 열어보시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 제네럴 일반, 그 다음에, 예, 그러면 메뉴에 인포메이션 또는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보 있습니다.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인증서 신뢰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파란 글씨로 신뢰하는 인증서에 관하여 더 알아보기라는 파란색을 눌러보세요. 네, 눌렀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똑같은 최신 인증서 보관함 밑에 파란 글씨가 있어요. 네, 거기를 쭉 네, 올려보시면 그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400개가 거기 똑같이 있어요. 아마존도 있고 MS도 있고 스위스 정보도 있고 뭐 온동네 게 다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의 한국인의 상식은 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야 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2016년부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이렇게 몇백 개 되는 인증서들의 조합을 잘 사용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문 카드로 가도 역시 지문에 손가락을 5개를 등록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에 당초에 우리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점사해서 지문을 누르세요, 몇 번 누르세요 하면 첫 번째 누른 지문과 인증서가 합쳐지고, 뭐 얼굴을 보세요 하면 얼굴과 사전에 설치된 목적이 정해진 인서 합쳐가지고 우리가 생체 인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 2, 3년 안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스마트폰 아니면 못 사는 서민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의 시민들은 앞으로 이렇게 투지폰 플러스 지문의 연결, 즉 이렇게 카드랑 이렇게 연결되는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보급이 될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퀘스천을 던져보면 만약에 아바타가 지금처럼 아이디 패스워드로 만들고 머리 모양이나 옷이나 좀 바꿔주는 아바타가 이 CBDC 월렛을 메타버스에서 쓸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에 아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큘러스2의 글러브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 생체 인증을 지금서부터 새로 집어넣으면 몇 달은 걸리겠죠? 근데 하지만 삼성전자가 몇백억 장을 보급하는 저 지문 카드를 가지고 메타버스 접속에 쓰거나 아까 얘기는 로봇 접속에 쓴다면, 로봇 관리 배달 로봇 접속에 쓴다면 좀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 카드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설인증서 PTI가 이미 들어가고 OTP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지문이 5개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퀘스천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주문해서 받으면 이만한 덩치를 갖다 주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이나 뭐 남자들이 그 일일이 뜯어서 스티로폴 제거하고 뭐 안에 볼트 너트에 종이로 된 매뉴얼 박아놓는데 앞으로는 배달 로봇이 메타버스 내에서 주문을 하고 현실의 배달 로봇이 나한테 배달을 하면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푹 누르면 그 겉에 쌓였던 포장재가 착착착착 해서 수거하기 편하게 좀 바뀌면 안 될까요? 그리고 로봇이 조립도 간단히 해주고 그리고 홀로그램으로 주부가 이렇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보면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또 평소에 사용하다 잘 안 되면 스피커가 어떤 부분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고 신고도 해주면 어떨까? 또는 아까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스마트워치에서 일정한 부분 사용자가 사망을 했다면 이거를 사망한 것을 변호사한테 자동으로 보내주면 어떨까요?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왜 제가 이걸 여기다 넣냐면 우리가 사물인터넷 표준이라고는 OCF라는 표준이 있는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메터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다 사물인터넷 장비들을 우리가 주인한테 접속시켜주는 표준입니다. 이를 사오게 되면 그 부분이 우리 음성에 등록돼서 이거는 아빠의 음성 인증, 엄마의 음성 인증, 딸의 음성 인증에서 딸이 지나가면 오늘 학교 갈 과제가 뭐가 있다. 또 아빠가 지나가면 어제 지나가던 스피커, 스포츠 채널이 다시 열리고 뉴스 채널이 열리고 엄마가 지나가면 어제 듣던 음악 또는 비가 올 때 듣던 음악이 연속으로 들리는 주인을 알아보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국산 빅스비, 지니, 아리아, 카카오는 이런 걸 못하겠죠. 즉 검색만 해줄 줄 알지 실제 주인을 알아보진 못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구글의 새로운 스피커는 이제 헤이 구글, 아마존, 알렉사 뭐 이런 거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얼굴과 음성이 동시에 매치돼야만 동작합니다. 즉 스피커를 쳐다보면 얼굴을 인식한 상태에서 더 이상 알렉사, 시리, 카카오 부르지 않고 얼굴이 인식돼서 주인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냥 바로 명령만 하면 됩니다. 문 열어줘, 커피 타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희한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도 몇백 개의 인증서가 깔려있고 새로 나오는 모든 사물 인터넷에도 인증서가 국제표준으로 깔려있고 지금 2주 전에 발표한 구글을 보면 우리는 메타라는 IoT 표준을 지켰는데 거기에도 X.509 우리가 얘기하는 사설 인증서 또는 IoT 인증서가 깔려 있어서 우리는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즉, 주인한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